아프리카 세계 가장 최대 의료 전시회에 갔다가 막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디지털 멘탈 헬스 케어 기업 옴니CNS의 김용원 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가 된 옴니CNS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훈이라고 하고요. 막 돌아온 아니고 바로 일주일 전에 돌아와서 시차 적응은 다 끝난 상태라서 아마도 20분 내에 여러분께 아마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교수님 이하 기관님께 감사드리고요. 짧게나마 조금 전에 발표하신 뇌파라는 녀석을 좀 더 현장에서 쉽게 편리하게 측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있는 회사 옴니CNS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아마도 이제 저희가 왜 옴니핏을 만들었고 옴니핏에 대한 건 어떻게 지금까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요. 뇌파는 이미 설명하셨기 때문에 짧게 좀 말씀 요약해서 드리고 또 하나의 저희 그 멘탈에 대해서 중요한 생체 신호 중에 하나가 이 맥파라고 하는 녀석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이해가 된다고 하시면 실제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를 창업한 지는 10년이 돼 가는데요. 보면서 이제 전 생애 주기에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로 인해 영향을 받거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업 스트레스, 대학생 같은 경우는 취업, 직장인들은 직장, 부부, 육아 스트레스도 있고요. 노인분이 되시면 치매에 대한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그러면 치료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보면 주변에 저희 나라의 통계청에 보면 심리상담센터가 전국에 15,000개가 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가지를 않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 정도는 그냥 친구들과 술 한잔 또는 수다 떨고는 해결되겠지? 또는 가서 막상 해봤더니 대부분 설문지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내 마음을 알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런 정신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를 가게 되면 좀 더 안 좋은 시선을 보는 게 아직까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페인 포인트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이제 사회적 편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관적인 설문지라는 걸 통해서 분석하다 보니까 이 객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게 다 페이퍼 위주로 있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의 축적이 안 되고 일회성에 끝나는 부분들을 해결해 보고자 해서 저희는 여기에 좀 더 재밌게 좀 쉽게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생체 신호 기기를 접목했고요. 좀 더 이제 이거 ICT라고 하는 IT 기술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것까지 이런 그 기술을 접합한 게 옴니핏입니다. 저희는 옴니핏이라는 녀석을 단순히 어떤 측정기를 만들고자 했던 건 아니고요. 측정하거나 훈련하의 단독 제품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한번 스크리닝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에 따라서 훈련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 시스템을 지향하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센서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었고요. 크게 4가지로 저희 제품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디바이스가 있고요. 디바이스에 측정된 신호들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됐으면 훈련을 해야 되니까 물론 여기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은 각자의 기술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시고 훈련시키시지만 저희는 거기에 보조가 되는 그런 콘텐츠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이제 데이터화 시켜서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서버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부터 훈련하는 거를 계속 선순환 구조로 만들게 되면 모든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든 시스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옴니핏을 가지고 실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자 회사를 창업하게 됐고요. 올해로 만 10년 차 들어선 벤처기업이고 또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여기 이제 주주를 보시면 저희 주주 중에 좀 특이한 점이 혹시 세라젠 아시나요? 네, 세라젠 같은 경우는 척추 온열 의료기로 아마 이정재 안마기로 더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실은 이 안마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체에 대한 마사지 또는 신체에 대한 힐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너께서는 단순히 신체뿐만 아니라 모든 게 신이다 보니까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걸 결합하고자 해서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세라젠과 같이 여러 가지의 신규 모델들을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제품이 두 가지 라인업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 병원에 사용하는 메디컬 제품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이런 센터나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페 분들이 쓸 수 있는 웰리스라고 하는 그런 제품명이 나눠져 있는데, 제가 보통 이제 다른 어떤 그 세미나를 가거나 할 때 꼭 강조하는 부분이 단어 용어거든요. 보시면 메디컬에서는 진단이란 단어랑 치료라는 단어를 쓰고요. 웰리스에서는 측정이나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는데, 만약에 웰리스에서 진단 또는 치료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실제 국내 의료법에 위반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신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의료기기를 일반 그 브레인 티너가 쓸 수 있느냐? 예, 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는 안 되는데, 단 용어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측정 진단기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기기라라고 설명하고, 단어조차도 이제 어떤 병이나 질환에 대한 걸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증상에 대해서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메디컬 제품은 아예 그냥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스트레스는 병명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측정기는 뭐 뇌파 자율 검사, 뭐 뇌파 각성 검사, 뭐 심호흡실 심박동 검사라고 해서 이 심평원이라는 곳에서 이 수가가 적용되어 있는 정식 용어들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가보시면 옛날에는 지금 스트레스 검사하시는 보통 손목에 아마 집게를 차고 많이 검사하셨을 텐데, 최근 들어서는 저희 제품이 많이 사용하면서 이제 뇌파까지도 같이 측정하는 곳들이 많이 생겼고요. 웰리스에 대한 제품들을 위주로 저희도 오늘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뭐 제품 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이런 측정 기기는 이런 키오스크 타입도 있고요. 또 이동형 타입이 있고요. 이제 이동하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측정 프로그램도 다 저희가 태블릿 PC에 구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소프트웨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관리자 프로그램도 그냥 로그인 하시면 내가 했던 고객들, 측정 이력들, 뭐 결과 분석까지 볼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처음 접근할 때 정신 건강에 관련된 이 신체가 어디 있을까 봤을 때 결국은 신경계통이었고요. 신경계통이 몸은 하나다 보니까 단순히 뇌에만 관련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뇌를 대표하는 게 저희는 뇌파라고 하는 녀석을 중추신경계라는 데 집중했고요. 얘는 원래 척수를 따라서 오장육부에 붙어 있는 게 자율신경계거든요. 이 자율신경계조차도 이런 뇌에 관련된 모든 신호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자율신경에 대한 측정 부분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다가 두 가지 센서에 집중하게 됐고, 보시면 한 5가지 제품을 지금 양산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보시면 약간 희미하게 보이긴 하지만 원으로 되어 있는, 파란색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실제 이제 식약처에서 정식 허가되어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보시면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설명드렸지만 이 뇌 과학자분들이 개발해 놓으신 다양한 바이오마커라고 하죠. 이제 뭐 판단하는 기준들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놨고요. 1분 동안 측정해서 스트레스도 체크 가능하고요. 또 아이들한테는 아까 학습력이라고 하는 것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5분 측정을 통해서는 치매도 조기 예측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이 되어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른쪽에 보시면 YTN 뉴스인데 아마 교수님이 나오시는 영상일 거예요. 실제 이제 경남 사천시에서 했던 개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 사업화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현재 이 부분이 좀 국내에도 그렇고 저희가 독일에서도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물론 이제 노령화 때문에 이런 시니어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 중에 가장 관심 있는 게 또 치매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도 역량을 좀 강화하고 있는 측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을 했으면 훈련을 해야 되니까 훈련에 도움이 되는 이런 장비들을 제가 태블릿 PC 기반이나 V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에서도,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이 제품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실은 현장에서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모든 게 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좀 융합이 돼야 고객들의 반응도 좀 많이 끌어들일 수 있고, 실은 더 중요한 거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더 중요하긴 한데 가끔의 지루함이나 어떻게 보면 좀 더 재미 요소 아니면 과학적 근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한 4,000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곳이
웰카페라고 세라젬에서 하는 전국에 140개 정도 웰카페가 있고 웬만한 시도에는 다 있으니까요. 가보시면 저희 제품을 그냥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고요. 근데 병원에 가시면 돈을 주셔야 돼요. 병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비용을 받고 측정하기 때문에 쉽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실제 측정하는 그 생체 신호가 뇌파랑 뇌파인데 뇌파는 이미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뇌파는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실은 병원 현장에서 또는 이제 일반 사회에서 이 뇌파라는 녀석을 사용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어떤 때 쓰냐면 그 중환자실에서 뇌사 판정할 때는 뇌파를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수술실에서 마취를 할 때 마취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도 뇌파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뇌질환이 있을 때는 뇌파 각성 검사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장비실에 가서 측정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경찰서에서 아마 거짓말 탐지기로도 이 뇌파기가 쓰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쓰고 있다가 아마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에서도 이 뇌파기를 가지고 트레이너분들 훈련하고 현장에 쓰는 이게 시작을 해서 이제 아마 일반 이런 상담 현장에서도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이 과학적 검증인 것 같아요. 말로만 해서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잘 안 믿으니까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면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신의학과에서도 설문지를 하게 되면 이 라포라고 하는 형성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근데 왜냐면 의사랑의 라포가 돼야 실제 치료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니까 그 기간이 거의 한 3분의 1로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보니까 이런 과학적 검증 또는 고객들에게 대한 신뢰도를 좀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그런 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뇌파는 동일한 내용들이고요.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지금 병원 현장에서도 임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왼쪽이 치매고요. 가운데는 학습력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피크 주파수가 굉장히 높은 주파수 형성이 돼요. 저희가 지금 저희 장비가 서울대학교 학생회관에 들어가 있는데 서울대 친구들은 보니까 전부 천재일 줄 알았더니 천재가 아닌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노력파, 엄마들이 만든 천재구나라고 생각되는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요. ADH도 마찬가지 이런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특징들이 필요하냐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뉴로피드백이라는 훈련을 하려면 뇌파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뇌파를 실제 내 눈으로 보면서 거울에 저희가 보통 미러 효과라고 하는데 거울을 보면서 제 옷을 매무새를 다듬듯이 뇌파를 보면서 훈련하는 게 뉴로피드백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뇌파에 대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훈련할지에 대한 방법들을 찾아가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 방법을 활용합니다. 하나는 안정 뉴로피드백, 또 하나는 집중 뉴로피드백, 마지막으로는 좌뇌 우뇌 균형 뉴로피드백인데 그 안정 뉴로피드백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트레스 환자분들한테 많이 쓰세요. 그리고 요즘에 대표적인 것들이 명상을 좀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집중 같은 경우는 아까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 친구들의 대상으로 훈련하고 있는 정식 병원에서도 수가 적용이 되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그 뇌파의 지수들은 각각의 이제 연구 결과에 따라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맥파라는 녀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에서 척수를 따라서 이 자율신경 오장육부에 붙어 있는 게 자율신경인데요. 이름이 자율신경의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율신경에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데서 자율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장을 멈춰라고 했을 때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그냥 반응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자율신경계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측정하려면 맥파라는 녀석도 있지만 병원에서 측정하는 심전도도 이 자율신경을 측정하는 기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율신경을 통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감과 부교감이라는 녀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전문가들 설명할 때 교감은 공격 성향이고요. 부교감은 방어 성향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교감이 활성되고요. 우울하면 부교감이 활성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는 떨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는 아마 교감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내려가면 다시 부교감이 이걸 이제 끌어내리면서 좀 안정을 취하는 이런 항진 효과를 인해서 이런 자율신경계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자율신경계통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게 스트레스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급성은 급하게 생긴 스트레스일 거고요. 이게 많이 쌓이면 만성이 되잖아요. 근데 만성 스트레스는 질환은 아니거든요.
만병의 근원이 되는 하나의 증상인 거고요.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가 오래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실은 이제 뭐 설사도 하시고 뭐 두통 있고 한데 CT나 MR에서 뭐 검사 결과가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는 마지막에 하는 게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걸 검사를 하시거든요. 이게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신체 반응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조증에 대해서도 자율신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트레이너 선생님들께서도 활용하실 때 이 몸을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운동을 통해서 하는 훈련법들은 아마 뇌파보다는 이런 자율신경계 쪽에 좀 더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자율신경을 측정하려면 심박 변이도라는 단어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심박은 1분에 보통 60에서 80번씩 뛰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만큼 규칙적으로 뛰지 않거든요. 한 번 뛰고 두 번 뛰고 세 번 뛸 때 그 간격이 상이합니다. 이게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계처럼. 그래서 이 간격을 보는 거를 심박 변이도라고 하고요. 이 변이도가 불규칙적으로 뛰어줘야 되게 건강한 사람이고요. 이게 너무 규칙적으로 뛰면 이게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변이도에 대한 히스토그램 가지고 이분이 심급사가 있을 수 있구나 정도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하시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이런 HRV라고 하는 심박 변이도에 대한 인덱스 값이 건강한 사람들은 좀 오래 사시고요. 이게 안 좋으신 분들은 빨리 돌아가세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저희가 다 기기를 통해서 이제 수집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런 뇌파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지듯이 이런 뇌파라는 신호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되게 노화되거든요. 그래서 연령별에 대한 지표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장에 가서 측정해 보면 가장 관심 있는 게 내 자율신경 나이에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자기 나이 대비 젊으면 건강하신 거고요. 많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도 좀 더 웃으면서 친구들과 이 결과를 가지고 회자되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에 대한 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아마 현장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완 뉴로 피드백이라고 한 것처럼 얘는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거든요. 실은 이제 자율신경의 변화를 보면서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흡 훈련입니다. 정말 호흡 훈련은 뭐 모든 명상의 기본이기 때문에 호흡 훈련을 하면 바로 부교감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완을 시켜주고 좀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한 이제 기기를 통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아마 고객들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언제든지 뭐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마 다 장비들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